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미싱스토리 전자 톱니 전자 다이렉트 사전 미싱인 MS9800K 사용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S9800K 기름 주입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제품을 배송받으시면 배송해주시는 미싱스토리 엔지니어 분께서 기름을 150ml 주입을 해주실 텐데요. 나중에라도 세월이 지나서 기름을 보충해야 된다고 판단하실 때는 지금 보이시는 이 150ml 적혀있는 기름 모양의 고무마개를 벗기시고 여기로 기름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제품 하단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이 유창을 통해서 기름 게이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빨갛게 서 있는 이 바가 빨간색 라인의 중간 정도 위치에 두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네, 9800K 제일 먼저 할 것은 위실을 끼우는 방법입니다. 이 위실 같은 경우는 제품 뒤에 있는 실거리 안테나를 이용해서 실을 거치시킨 후 본체까지 실을 끼워 주셔야 됩니다. 제품 뒤에 있는 실 거리를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건 박음질하는 위실을 보통 끼우시면 되고, 두 번째에 있는 건 밑실 감을용을 전용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두 개 모두 실을 풀어 보셨을 때 콘 밑에 바닥에 실이 걸리지 않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맨 위에 있는 이 실 구멍에 실을 뒤에서 앞으로 실 구멍에 끼워 주시면 됩니다. 안테나를 통과한 실을 이제 제품 상단에 있는 첫 번째 실거리에 맨 뒤에 있는 구멍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을 끼워 주시고 한 바퀴 돌려서 맨 앞에 구멍, 중간 구멍이 아니라 맨 앞에 구멍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한번 크로스가 되게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 방법, 이렇게 한번 꼬아서 끼는 이 방법이 100% 정확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실의 종류에 따라, 실 풀리는 종류에 따라서 이 한번 꺾어지는 부분으로 인해 윗실의 장력이 보다 더 조금 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윗실 조정을 나중에 하셨을 때 조절을 다이얼을 많이 풀어도 장력이 세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번 감았던 부분을 그냥 안 감고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는 것도 나중에 방법입니다. 이렇게 끼워 주신 후에는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다이얼, 이 다이얼의 역할은 사절 후에 윗실이 바늘을 통과하고 남은 잔사의 길이를 조정하는 다이얼입니다. 이거를 잠가주면 사절 후에 남는 윗실의 잔사가 짧아지게 되고요. 반대로 풀어주게 되면 잔사가 길게 남습니다. 이거는 향후에 이제 사절하셨을 때 잔사 길이가 너무 짧게 남으면 그 다음 박음질 할 때 바늘에서 실 빠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런 거 발생했을 때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입니다. 이 부분은 또 마찬가지로 맨 위에 있는 구멍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끼워 주시고 한번 꼬아서 끼울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현재는 바로 다이얼 접시 사이에 이렇게 위에서 왼쪽으로 해서 걸쳐질 수 있도록 끼워 주시면 됩니다. 항상 이런 다이얼들은 그 사이로 쏙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아래에 있는 실거리에 위에서 아래로 실을 끼워 주세요. 네,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윗실의 장력 다이얼에 실을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을 항상 이 접시 사이에 양손으로 잡아서 쏙 넣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정확히 안쪽에 끼워줘야만 이 장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보이시는 이 검정색 스프링, 이걸 소위 이제 삥삥이라고 하는데요. 이 삥삥이에 실을 걸쳐주고 여기 보이시는 아래로 꺾여진 갈고리에 실을 걸쳐주신 다음에 그 다음 그 위 이 실고리에 이렇게 뚫린 쪽 오른쪽으로 해서 실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삥삥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이 이제 공급이 될 때 이렇게 위아래 운동을 하면서 실을 채가주는데요. 이 삥삥이가 나중에 부러지거나 하면 원활한 재봉이 안 되므로 뭐 삥삥이만 따로 교체를 하던지 다이얼 자체를 교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이시는 실체기에 실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체기 구멍에 실을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끼워주시고 해당 실은 그 다음 보이는 이쪽 실거리에 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이는 여기 실거리에 실을 넣어주시고, 지금 보이시는 은색, 이게 와이퍼 장치인데요. 이 와이퍼 장치에도 실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바늘 위로 돼지꼬리 모양으로 꼬아져 있는 실거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실을 걸쳐 주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바늘 위에 구멍, 이 실 구멍에도 실을 앞에서 뒤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바늘에 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실을 끼워 주시면 되는데, 신품을 구매하신 분들은 노루발에 손가락 보호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 끼울 때 다소 불편할 수는 있지만 손가락은 보호해 주거든요. 이게 좀 불편하시면 이 노루발을 풀어서 손가락 보호대를 제거하신 다음에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바늘에 실을 왼쪽에서 오른쪽 끼워주시고 노루발 아래로 실을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토리에 밑실을 감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뒤쪽에 실거리에 밑실용 실을 오른쪽에 끼워 두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실거리에 뒤에서 앞으로 실을 통과시켜 주신 후에 그 다음에 본체로 바로 이어서 실을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빈 실토리를 여기에 끝까지 밑으로 끼워 주신 후에 안테나를 통과한 실을 보이시는 전역 장치의 뒤쪽 실구멍, 여기에 뒤에서 앞으로 실을 먼저 끼워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접시 사이에 오른쪽에서 왼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쏙 넣어주시면 됩니다. 항상 이런 다이얼들은 사이에 실을 쏙 넣어주셔야지 올바른 장력이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은 여기 보이는 실거리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을 넣어주십니다. 이 상태로 쭉 가서 미리 끼워놓은 실토리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했을 때 안 풀릴 정도로 5에서 6바퀴 정도 실을 돌려주시고 뒤에 레바를 당겨주시면 제품 작동과 함께 회전하면서 실이 감기게 됩니다. 실이 어떻게 감기는지 보여드릴게요. 미실은 무조건 작동이 될 때, 미싱이 작동이 될 때 동시에 회전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 미실만 감기 위해서는 바늘에 끼워져 있던 실을 제거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와 같이 적정량이 감기게 되면 자동으로 딸깍하고 레바는 원위치하게 되고 회전은 멈추게 됩니다.
실을 다 감았으면 끼워져 있던 실토리를 제거하시고, 지금 보이시는 이 커팅 칼날에 실을 이렇게 넣어서 당겨주면 실은 커팅이 되고, 기존 실, 밑실을 감기 위해 연결해 놓은 실은 여기까지 연결되고 잡혀 있게 됩니다. 다음번에 실토리를 끼우고 또 밑실을 감겠다면 이 연결된 실을 빼서 그대로 돌려서 다시 실을 감아 주시면 됩니다. 이제 감아 놓은 밑실을 이제 북집을 꺼내서 밑실을 끼워야 되는데요. 북집을 빼는 방법은 테이블 하단에 손을 넣어서 북집을 잡고 빼주시면 됩니다. 네, 북집을 빼는 방법은 손을 아래로 넣어서 해당 북집에 손잡이를 잡고 당겨서 잡고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이제 밑실을 북집에 끼우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북집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뒤쪽에 이 감은 밑실을 끼우셔야 되는데, 밑실의 실풀림도 방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끼우려고 봤을 때 실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려야 되고요. 이 상태로 끼우신 다음에 북집을 가장자리를 보시면 홈이 파진 부분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홈이 파진 부분에 실을 넣어 주시고, 여기 철판 덧대져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실을 위로 해서 쏙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적정 길이가 남도록 해주시고, 반달 부분이 위를 보게끔 해서 가마에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북집을 다시 끼우는 방법은 이 북집의 가운데 동그란 부분을 가마의 기둥 사이에 이 반달 모양으로 뚫린 부분이 위를 보게끔 해서 풀었던 손잡이는 당기지 마시고요. 이 상태 그대로 미시면 딱 소리와 함께 껴집니다. 그래서 북집에 밑실을 끼우는 것과 북집을 가마에 정확히 끼우는 방법, 이 방법만 잘못되어도 안 되는 게 미싱이기 때문에 항상 밑실을 끼우는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작업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싱 스토리 MS9800K 조작 패널 사용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보시면 9800K는 대부분의 주로 사용하는 기능들이 버튼으로 전면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설정으로 들어가서 개별로 수정하는 것보다 전면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바로 직관적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재봉기의 최대 속도를 맞추는 방법, 그걸 설명드릴게요. 왼쪽에 보이는 이 토끼와 거북이 모양으로 손쉽게 선택이 가능한데, 아무거나 누르시면 현재 재봉 속도가 나옵니다. 1500, 지금 현재 1500rpm으로 맞춰져 있는데, 아무거나 눌러서 토끼를 누르면 속도는 더 올라가게 되고요. 최대 3700까지 맞춰줄 수 있고, 거북이를 누르면 속도는 내려가게 되고 최하 200rpm까지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설정한 속도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바로 바탕화면으로 설정이 되면서 바뀌게 되고요. 200으로 만약 맞춰 놓으면 페달을 아무리 세게 밟아도 200, 상당히 느린 속도로 재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분들,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실력에 맞게끔 최대 속도를 맞춰서 점차 올려가시거나 혹은 내리시거나 해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저희는 1500 정도가 이제 누구든 처음에 쓰기 좋은 속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맞춰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보이는 이 4444, 2.5 이런 숫자들과 여러가지 버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릴 건데, 이제 제일 사절 미싱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자동 되박음질, 자동 되박음질의 땀 숫자입니다. 내 땀, 내 땀, 내 땀, 내 땀, 이렇게 되박음질이 들어가라. 그래서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내 땀은 스타트, 그리고 뒤에 있는 두 개는 마무리
할 때의 되버금질인데요. 이거 숫자는 자유롭게 변경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뭐 3333 셋땀씩 맞추는 게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변경하고자 할 때는 S 버튼 누르시면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커서를 움직이게 되면 깜빡깜빡하게 되죠. 깜빡깜빡한 자리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변경해서 S 누르시면 한 번 더 누르시면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되버금질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거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A, B 그리고 DC라고 적혀있는 이 버튼들입니다. A, B는 첫 번째 스타트 되버금질, DC는 마무리할 때 되버금질. 지금 아무것도 켜지지 않았는데 한번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한번 B 셋땀만 되버금질 된다는 뜻이고요. 한 번 더 누르면 AB 셋땀 되버금질, 한 번 더 누르면 더블로 AB 더블로 되버금질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마무리도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 되고,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그 활성화된 되버금질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한 번 더 눌러서 화면에 노출이 안 되게 비활성화 시키면은 되버금질 없이 일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자동 되버금질은 자동 되버금질 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처음 받으셔서 재봉기의 최대 속도는 1500rpm으로 맞춰 놓는데 자동으로 되버금질 들어가는 속도는 더 빨라서 뭐 무섭다든지 속도가 좀 느렸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자동 되버금질 속도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설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설정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P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P1부터 뭐 100번호 넘게까지도 다양한 설정 기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조사에서 그리고 저희 판매 업체에서 기본값들을 다 설정해서 출고하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어떤 버튼인지 모르고 어떤 기능인지 모르고 설정을 바꾸시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설정 외에는 건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되버금질 그리고 마무리 되버금질 속도를 설정하는 구간은 P53, P56입니다. 설정하는 방법은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P를 53번까지 가게 되면 지금 1000rpm 맞춰져 있죠. 제품을 받으시면 처음 세팅되어 있는 숫자는 2200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고자 하시면 S 한번 누르면 커서가 여기로 움직이죠. 여기서 원하는 숫자로 설정해주고 S 누르시면 저장이 되는 것이고, 다시 P56 가서 S 눌러서 숫자로 바꿔주시고 원하는 되버금질 속도로 맞추신 다음에 다시 S 누르시면 P53, P56 둘 다 되버금질 속도가 설정이 완료된 것입니다. 다시 P 버튼 누르면 초기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것은 가위 버튼. 가위 버튼의 경우는 지금 현재도 가위가 켜져 있죠. 가위 버튼을 끄게 되면 발판을 뒤로 밟았을 때 사절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사절 미싱은 사절을 하기 위해 쓰기 때문에 가위를 항상 활성화 시켜 주시면 되시겠고, 그 다음 여기 이것은 무엇이냐, 박음질 중 멈추었을 때 바늘이 밑에서 정지할지 혹은 위에서 정지할지 하정지 상정지 세팅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절 미싱은 하정지에서 멈추게 되고요, 이거는 필요에 따라 상정지 하정지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버튼은 두 개가 있습니다. 노루발 모양의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이 버튼의 경우는 활성화가 되게 되면 박음질 도중에 멈추었을 때 노루발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곡선이나 뭐 코너 제봉 이런 걸 하실 때 노루발이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편리하죠. 그래서 이것도 사용 유무에 따라 활성화, 비활성화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 버튼은 가위랑 같이 노루발 모양 상승하는 버튼이 있죠. 그래서 사절하고 나서 노루발이 자동으로 뜨게끔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많은 작업을 하실 때 작업이 사절하고 나서 원단을 뺄 때 굳이 노루발 안 올리셔도
자동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뭐 편리한 기능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모두 켜놓게 되면 뭐 작업 도중 멈추었을 때 혹은 사절하고 난 후 모두 노루발이 자동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에 따라 선택하셔서 활성화, 비활성화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능은 프리티 소잉이라고 해서 일반 가정용 디지털 제품에는 대중화가 되어 있는 건데 태킹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의 되박음질 설정 없이 이 기능을 화면에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박음질 마무리해서 사절 들어갈 때 올이 안 풀리도록 한 번 더 박아주고 사절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되박음질을 이용해서 박음질 끝이 두꺼워지는 것을 조금 필요하지 않고 매듭을 처리하고자 하신다면 이 버튼을 클릭해 놓으시면 그래도 한 땀으로 보강 스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올이 덜 풀리는 보강 스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기계에는 없는 기능 중 9800에만 있는 프리티 소잉 버튼이 어떤 차이점을 발휘하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티 소잉을 활성화 시켜 주신 후에 한번 재봉 테스트를 해보고 프리티 소잉이 없는 상태에서 재봉했을 때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한번 비교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티 소잉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동 되박음질은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지점에서 사절하게 되면 끝에가 이렇게 매듭이 없기 때문에 출렁출렁 쉽게 올이 풀리겠죠. 프리티 소잉을 설정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프리티 소잉이 없는 상태인데요. 자세히 보면 마무리에 한 땀 더 박음질한 매듭이 있고 이건 없습니다. 그래서 올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잡혀 있는 상태죠. 뒷면을 보겠습니다. 9800의 경우에는 잔사가 정말 짧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짧은 잔사가 남아있게 되고 매듭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은 위실 장력 솔레노이드 장치, 이 실 장력 다이얼 뒤편에 보이는 검정색 솔레노이드 장치가 있는데요. 그 솔레노이드 장치를 설정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데 이게 마이너스 0부터 100까지 조절이 가능한데 적정 숫자는 50입니다. 50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 저장하는 방법은 다시 버튼을 누르면 되시는데요. 이 숫자의 차이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숫자가 낮아질수록 위실 장력 다이얼이 벌어지는 것을 조금만 벌어지게끔 하기 때문에 사절 후 잔사의 길이가 짧게 남습니다. 이 숫자가 낮을수록 사절 후 잔사의 길이가 짧게 남고 숫자가 높아질수록 사절 후 잔사의 길이가 길게 남게 되는데요. 만약에 50으로 사용을 하시다가 실을 바꾸거나 원단을 바꾸고 하셨는데 사절 후 잔사가 바늘에 끼워져 있는 실이 빠지는 경우 이 버튼을 통해서 숫자를 높여주시면 보다 더 길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원래는 이 수동 위실 잔사 길이 조절 다이얼을 통해서 조절을 하시는 게 맞는데 본 제품 MS9800K 같은 경우는 이걸 조절하기 전에 앞서 설명드린 이 버튼을 통해서 조절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 AT 이 버튼은 사용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 이 버튼이 무엇이냐, 이 버튼은 일반 재봉할 때 쓴다는 버튼으로 보시면 되고 그 옆에
패턴 제봉, 패턴 제봉, 패턴 제봉이 있는데, 패턴 제봉은 대부분의 사절 미싱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이 없는 특수한 패턴들을 만드실 때 쓰는 건데, 일반 제봉할 때는 이게 화살표 아래로 되어 있는 이 모양이 켜져 있어야지 일반 본봉, 그 외에 패턴 제봉, 디자인 패턴 제봉, MS9800K에서 제공하는 9가지 디자인 패턴 제봉, 이런 걸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하나를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 패턴을 누르시게 되면 저장해 놓은 넷땀 5땀 해서 소위 얘기하는 바텍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설정한 숫자만큼의 땀폭으로 이 제봉만 하고 바로 가위와 이런 걸 켜놓게 되면 사절까지 이루어져서 끝나게 되죠. 그래서 벨트고리 양쪽 끝에 옷에 이어주기 위해 반복 제봉할 때 이런 패턴 버튼을 통해서 땀수를 입력하고 진행하시면 매우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패턴 A, B, C, B, C 써있는 이 패턴, 이걸 활성화하면 정해놓은 땀수가 나오죠. 여기서 이건 어떻게 박음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셨나요? 이렇게 정해놓은 땀수만큼 박음질 짜르륵 하고 자동으로 사절까지 이루어집니다. 숫자를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셋땀, 셋땀 이렇게 바꿔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다 더 폭이 좁은 스티치가 나왔죠. 땀수를 한번 변화시켜 볼까요? 땀수를 4였는데 2땀으로 2mm 땀으로 변경을 하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촘촘한 좁은 땀수의 대박음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벨트 고리나 끝에 좀 더 보강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다시 일반 제봉으로 넘어가시려면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와이퍼 장치 온오프입니다. 그래서 이걸 켜놓게 되면 처음에 제봉이 시작할 때 바늘 위에 있는 약간 누워있는 오뚜기 모양의 이 은색 와이퍼가 딸깍하고 실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위실의 바늘 통과한 잔사가 원단 아래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래서 와이퍼를 꺼놓고 보통은 작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잔사를 원단 아래로 숨기고자 하신다면 와이퍼를 켜놓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소프트 스타트 키로서, 소프트 스타트 키를 켜놓게 되면 제봉 처음 시작하실 때, 발판을 밟으셨을 때 소프트하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꺼놓게 되면 밟는 속도 그대로 나가게 되니까요, 처음에 소프트 스타트를 켜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제 땀수 조절. MS9800K는 전자 이송 톱니로서 기존에 달려있던 수동 다이얼이 없고 전자로 세팅을 하게 되는데, 요 박스 안에 있는 이거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통해서 자유롭게 0.1 단위로 2땀 혹은 2.1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S 버튼 누르시면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800K에서 자랑하는 디자인 패턴 9가지로 넘어가는 단계는, MS9800은 5땀까지 5mm 땀까지 설정이 가능한데, 5mm 땀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디자인 1 패턴 2, 3, 4, 5 이런 식으로 9까지 총 9가지의 디자인 패턴이 내장되어 있는데, 각 디자인 패턴은 수정이 불가능하냐, 그것이 아니라 나만의 패턴으로 만들 수 있도록 덮어 씌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9가지 중에 전혀 사용을 안 하겠다 싶은 걸 우선순위로 해서 그 번호에 들어가서 나만의 땀을 만드셔서 덮어 씌우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디자인 스티치 하는 방법, 땀수를 5.0 다음인 D1
D1이 나올 때까지 변경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패턴을 D1, D2, D3 이 중에 뭐 원하는 패턴 설정하신다면 S 버튼에서 저장해 주시고 시작을 하게 되면 저장되어 있는 디자인 패턴이 바로 발휘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디자인 패턴이 나오게 되고, 이 디자인 패턴의 땀 길이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제공되어진 디자인 패턴을 이제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오른쪽 밑에 있는 패턴, 이 패턴 버튼을 길게 누르시게 되면 창이 하나 나오고, D1부터 D9 중에 변경하고자 하는 디자인 패턴으로 가셔서 S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1, 4.0, 0.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첫 번째 박음질의 땀 길이는 4mm, 반복은 1번. 이렇게 이 땀 길이를 뭐 더 넓히거나 더 좁히거나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하고요. 2번 패턴은 가면 -4, 마이너스라는 거는 뒤로 백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1번이 3mm였죠. 두 번째도 -3mm. 그래서 반복, 왕복, 한 번, 3번은 또 다시 3mm, 4번은 다시 반복, 5도 3mm, 6번도 반복, 7도 4mm, 그 다음은 2mm. 한 번, 9는 없죠. 이런 식으로 스티치를 땀의 길이까지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 되셨다면 S 누르고 패턴 P 한번 누르시면 바탕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조금 전에 해보았던 패턴 세팅 기능에서 나왔던 1번의 4는 처음 스타트 이 부분에 4mm로 한번, -4는 다시 뒤로 한번, 일반 4는 앞으로 한번, -4, 일반 4, -4, 일반 4, 2mm로 한번 건너뛰고 다시 반복, 건너뛰고 반복,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아까 이 폭이 더 넓었으면 좋겠다, 혹은 더 좁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4mm로 돼 있던 걸 혹은 3mm 혹은 5mm 변경, 그 다음 -4 돼 있는 것도 앞서 변경했던 숫자와 동일한 숫자로 마이너스 몇, 다시 일반 몇, 마이너스 몇,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만의 스티치. 그리고 여기서도 한 번, 2mm로 한 번만 건너뛰는데 2mm로 3번이 건너뛰고 싶다 하면은 맨 오른쪽에 있던 1번을 3으로 바꿔주면 3번 건너뛰고 다시 반복. 이런 식으로 나만의 스티치를 자유롭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늘 오른쪽에 있는 보조 버튼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본적으로 외장 LED 등이 있지만 9800K 같은 경우는 바늘 위로 자체적인 내장 LED 조명이 있는데요. 이 조명을 온오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버튼 오른쪽에 보면 버튼이 있는데요.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전원이 점차 어두워졌다가 꺼지기도 하고, 다시 누르면 최대 밝기로 켜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버튼의 밝기 및 온 오프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버튼입니다. 그 다음 이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버튼은 반침 기능이라고 해서 한번 클릭하게 되면 바늘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래서 정확히 원단의 끝에 멈추고자 할 때 이 발판으로는 컨트롤이 어렵다 판단하시면은 박음질 하시고, 이렇게 박음질 하시고 한 반침 진행하셔서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수동으로 되박음질이 들어가는 버튼입니다.
별도로 대박음질, 자동 대박음질 설정 안 하시고 수동으로 대박음질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버튼을 통해서 재봉 중에 누르시게 되면 대박음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손도매라고 하는데요, 이 손도매 버튼은 타사 대비 상당히 조용합니다. 9800K의 무릎 노르발 리프트 장치는 다른 제품과 달리 이 리프트 장치가 제품의 본체에 끼워져서 힘으로 노르발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센서로 감지되는 무릎 노르발 올림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무릎으로 하시게 되면 이쪽 센서가 벌어지면서 노르발이 전자적으로 들립니다. 노르발 업다운 솔레노이드를 통해서 노르발이 전자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발판을 앞으로 밟게 되면 박음질, 깊게 밟을수록 속도는 빨라지고요. 뒤로 살짝 밟으면 노르발 상승, 밟고 있으면 계속 뜨겠죠. 깊게 밟으면 뒤로 사절. 이 다이얼은 노르발 압력 다이얼입니다. 노르발 압력을 더 강하게 눌러주길 원하신다, 혹은 너무 강하게 눌러준다 해서 풀어야 된다 하셨을 때 조절하는 다이얼로서,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는 맨 아래에 잠겨져 있는 얘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살짝 풀어주시고 시계 방향으로 조여주시면 노르발 압력은 더 밑으로 내려가면서 더 강해지고, 풀어줄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 노르발 압력이 세팅이 되면 맨 아래 얘를 시계 방향으로 조여서 바닥 아래까지 잠가주시면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노르발 교체와 바늘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르발 교체의 경우 보이시는 이 나사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주면 되는데요, 이런 드라이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살짝 풀어서 손으로 쭉 풀어주시면 노르발이 이렇게 빠지게 되고요. 새 제품의 경우는 손가락 보호대가 같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보호대를 빼시고자 하신다면 얘를 나사를 끝까지 풀어서 빼시면 되고요. 새로운 교체하시려는 노르발을 끼우시거나 하신다면 나사를 먼저 노르발대에 조금 잠가 주시고요. 노르발 드신 다음에 그 자리에 이렇게 끝까지 위로 끼워 주신 후 노르발 내리시고 손으로 잠근 다음에 항상 마무리는 드라이버로 꽉 잠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꽉 껴주시면 이렇게 노르발이 쉽게 교체가 되는 거고요. 바늘은 보이시는 바늘대 오른쪽에 있는 바늘 나사를 드라이버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계 반대 방향이고요. 나사를 풀어주시게 되면 바늘이 이렇게 빠지게 되고요. 바늘의 앞뒤 구분은 바늘구멍 위로 길게 홈 파진 부분이 왼쪽을 바라보게, 반대로 바늘구멍 뒤에 깊게 홈이 파져 있는 이 부분이 오른쪽을 바라보게 해서 끼우셔야 되는데, 바늘만 거꾸로 껴도 안 되는 게 미싱입니다. 그러니 이 바늘 앞뒤 구분 확실히 해주셔서 위치 잡고 뺐던 그 자리 그대로 위로 쭉 올려주신 후에
올려주신 후에 바늘 구멍, 그러니까 바늘의 앞이 이 왼쪽을 바라보는지 확실히 확인하시고 나서 바늘이 밑으로 안 빠지도록 한쪽 손으로 약간 밀어주고 나사를 항상 드라이버로 꽉 잠가 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미싱스토리 전자이송 톱니 전자사절 본봉 MS9800K 사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